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술을 전수받은 나라가 갑자기 등을 돌리며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필요 없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나라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고 결국 다시 무릎을 꿇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과 터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술력의 상징이자 세계가 인정한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이 땅에서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K-2 전차의 핵심은 바로 파워팩입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완벽하게 통합된 이 시스템은 전차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500마력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이 파워팩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몇 개국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초고난도 기술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세계 3대 전차로 인정받고 있는 K-2 전차의 위상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형 전투체계, 한국형 포탄, 한국형 장갑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무기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군사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로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능동방어 체계와 전장관리 시스템은 차세대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여 자동으로 요격하는 능동방어 체계와 전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전투 방안을 제시하는 전장관리 시스템은 미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2 전차는 국내 배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1000여 대를 수출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대한민국 기술에 대한 세계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터키는 노후화된 기존 전차들을 대체할 새로운 주력 전차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유물들로는 더 이상 현대적 위협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터키 정부는 세계 각국의 전차 기술을 검토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K-2 전차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터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기술은 너무 비쌌고 기술 이전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에 실질적인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K-2 전차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터키는 한국의 기술력을 정확히 평가했고 이것이 자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대로템이 주도하며 K-2 전차의 핵심 기술들을 터키에 이전하는 대규모 국제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터키 현지에 파견되었고 설계 도면부터 제조 공정까지 모든 노하우가 공유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양국의 협력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터키 현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제공했고 터키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앞선 기술을 적극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를 기반으로 하되 터키의 특수한 지형과 운용 환경에 최적화된 독특한 사양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파워팩 기술 이전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1500마력급 고출력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하나로 통합한 파워팩은 현대전 전차의 생명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은 이 최첨단 기술을 터키와 공유하며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양국은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터키는 알타이 전차를 통해 자국의 방산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방산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터키 측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립 의지를 표현하는 정도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포부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터키 정부는 국산화라는 명분 아래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파워팩 부분에서 한국 기술진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치 수학의 기본 원리를 배우지도 않고 고등수학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파워팩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의 결정체이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진의 출력 최적화부터 변속기와의 완벽한 매칭, 냉각 시스템의 효율성, 내구성 확보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한국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독자 개발을 고집했습니다. 이때부터 양국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협력할 의사가 있었지만 터키는 점점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터키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들을 변경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 합의된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하고 로열티 지급 조건을 재협상하려 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였지만 터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과 정부 관계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한 상황에서 터키의 일방적인 태도, 변화는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끝까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터키가 현실을 깨닫고 다시 협력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는 예측 불가능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의 독자 개발 고집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터키의 독자 개발 시도는 예상대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파워팩이었습니다. 1500마력급 고출력 엔진을 개발하는 것부터 막대한 기술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단순히 힘만 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의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때부터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엔진이 과열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변속기와의 연동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험 운행 중 엔진이 정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최악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터키는 여러 유럽 업체들과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엔진 제조업체들과 접촉하며 대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제공하는 기술은 터키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알타이 전차 설계와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15년경부터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개발된 파워팩들이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용 장비는 최소 수천 시간의 연속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터키의 파워팩은 몇백 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전 배치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애초 예상했던 개발 비용의 3배, 4배가 투입되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예산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의회에서는 프로젝트 중단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들 역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파워팩과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터키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해외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려 했지만 이들 역시 기존 한국 기술과의 연관성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에 이르러서는 터키 군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실전 배치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노후화된 기존 전차들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2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10여 년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방산업계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디펜스 뉴스 등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들은 연이어 터키의 상황을 분석한 기사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매체의 공통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파워팩 기술 없이는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의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엔진과 변속기의 통합 기술에서 한국이 보유한 노하우는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독일의 한 전차 전문가는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과 같다. 아무리 훌륭한 포탄과 장갑을 가져도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K-2 파워팩은 세계 3대 파워팩 중 하나로 이 기술을 무시하고 독자 개발을 시도한 터키의 선택이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터키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펜타곤의 한 전직 관리는 현대 전차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워팩과 화력 통제 시스템인데 터키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한국 기술에 의존했다가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터키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터키의 실패를 보며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미완성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서 터키가 알타이 전차를 전시했지만 관람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여전히 신뢰성 있는 파워팩을 탑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전시였기 때문에 진정한 완성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K-2 전차는 같은 전시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전 배치가 완료된 완성품으로서의 신뢰성을 인정받았고 여러 국가들이 구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완성도와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터키의 위상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주력 전차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방산 장비를 수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터키의 방산 수출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터키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독자 개발을 고집했지만 성과가 미미하자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키 내부에서 커졌습니다. 특히 군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조용히 한국 측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독자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터키로서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지만 국가적 필요 앞에서 자존심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10여 년 전 터키가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원칙적으로 협력에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터키는 이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의 파워팩 기술은 단순히 엔진과 변속기를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의 결정체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터키는 공식적으로 한국산 파워팩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독자 개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터키 언론들은 이를 현실적 선택이라고 보도했지만 내심으로는 자국 기술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쓴맛을 삼켜야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은 터키의 요청에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이전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욱 명확한 계약 조건과 보장책들을 요구했습니다. 기술료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 등 모든 것을 세밀하게 협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터키가 한국을 다시 찾게 된 계기 중 하나는 폴란드의 K-2 전차 대량 도입 소식이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1000여 대의 K-2 전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을 때 터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포기한 기술로 다른 나라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터키와 달리 한국 기술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이 확정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터키에게 만약 그때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했다면이라는 아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터키의 재접근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뒤로하고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복잡미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었던 파트너에게 배신당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했던 감정은 대한민국 기술력에 대한 자긍심이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덕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먹고 살던 나라가 2020년대에는 외국에서 우리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현실의 반전은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산업화 세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반 위에서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K- 기술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K-팝, K-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K- 디펜스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긍지를 느꼈습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에 이어 첨단 기술력까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특별히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 기술을 배우고 따라가기에만 급급했던 시절을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전수하고 다른 나라들이 배워가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K- 전차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터키의 사례는 또한 기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0여 년간 터키가 헤맨 것을 보며 우리 기술자들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폴란드의 대량 도입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소프트 파워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의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1970년대 현대중공업에서 첫 배를 만들던 그 정신이 2020년대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개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터키가 겪은 10여 년의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상호 존중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K-2 전차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방산 기술 개발의 꿈이 반세기에 걸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고,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던 기업가들의 용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뿐만 아니라 KF-21 전투기, 천궁 방공 미사일, 한국형 구축함 등 우리가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우리가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의 기술이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한국의 신뢰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 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기술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항공, 바이오 기술 등 새로운 영역에서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K-2 전차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도전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해서, 자원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앞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터키가 결국 다시 우리를 찾아온 것처럼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 우리의 꿈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이끄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끝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